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은 KBS 김용준 기자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김 기자. 네. 키워드 4개 가져왔죠? 그 4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단 탄핵 청구 각하입니다. 각하. 네, 탄핵 청구 각하로 정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관 9명 중에 각하 의견이 5명 다수였고요. 핵심은 이미 임기 만료, 퇴직했기 때문에 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 심판 요건이 안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일부 인용 의견 낸 재판관들은 퇴직을 했지만 파면 결정을 내려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법관의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각하입니다. 네.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플러스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다음 키워드는 한 번 더라고 정해봤습니다. 한 번 더. 네. 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를 좀 전에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라고 뽑아봤고요. 먼저 그 정은경 청장 발표 내용부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및 중증 사망 위험 그리고 돌파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확대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활용하며 접종 간격은 원칙적으로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가급적이면 8개월 이내에 시행을 권고합니다.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얀센 백신이 한 차례만 접종을 하는 백신이었죠? 그렇습니다. 돌파 감염이 많아서 추가 접종을 좀 서두르는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저도 기다렸습니다. 저도 얀센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미국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얀센 백신 예방 효과가 6개월 사이에 88%에서 3%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6월에 맞았으니까 지금 5개월 지났으니까 한 5% 정도 남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얀센 접종자가 돌파 감염 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백신별로 이제 10만 명당 돌파 감염자 수를 내보니까 얀센이 266.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제일 적은 수가 모더나 4.6명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추가 접종 계획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저한테 좀 전에 온 문자 메시지 안내입니다. 얀센 맞으신 분들 추가 접종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제가 받은 거고요. 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데 가급적 기본 접종 때와 같은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얀센 접종자는 기본이 모더나나 화이자고 본인이 희망하면 얀센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추가 접종 받으셔서 겨울 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 국내에 풀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출하가 돼서 국내 공급이 시작됐고요. 일단은 초도 물량이어서 한 112만 회 정도만 풀렸다고 합니다. 해외 위탁 생산 경쟁이 뜨거웠었는데 모더나가 우리나라를 선택하면서 5개월 만에 완제품까지 생산이 된 거고 그동안 공급이 얼마나 좀 들쭉날쭉했습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제는 개미지옥으로 정해봤습니다. 개미지옥. 네. 이재명 대선 후보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음식점 총량제 놓고 지금 야권에서 비난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액션을 통한 표심 공략이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원희룡 후보는 좀 과격한 메시지를 했어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 정치의 발현이다라고 비난하게 했습니다. 각계에서 이런 우려가 나와서인지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 행사장에서 한 발 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 재범 징조 보였는데로 잡아봤습니다. 네,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전과 35범. 네. 조금 전에 그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검거가 됐다라고.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붙잡혔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김 씨는 자차로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까지 갔고 그 이후에는 전남 벌교에서 간 크게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경남 진주로 갔어요. 그 이후에 함양에 있는 한 여관에서 투숙을 하다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잠복 중인 형사가 체포를 한 겁니다. 네.
저희가 혹시 추가 범죄가 있을까 우려해서 네. 신고를 좀 서둘러 주십사 하고 이 소식을 준비했는데 네. 방송 직전에 체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전자발찌 관리의 허점은 좀 드러났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과가 35범이나 되는 데다가 과거에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까지 있는데 전자발찌를 채웠다지만 사회에 있었다는 건 의아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김 씨가 2번이나 야간 외출 제한 명령도 어겼고 또 음주 제한 수칙도 위반했었다고 하니까 전자발찌의 그 허점 매년 나온 얘기지만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자발찌 문제는 여러 차례 다뤘는데 법무부의 대책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